바다는 정말 넓고 광활한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해양 생물들뿐만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종들이 살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가끔 정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해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서 물속에 사는 이런 생물들을 만나보세요. 아마 보시고 나면 물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질 거예요. 불친절한 거대 오징어들. 얼음처럼 차가운 베링해에서 해군 탐험가들이 일상적인 잠수함 자망 중에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졌어요. 갑자기 물이 거대한 오징어들로부터 나오는 먹물 구름으로 어두워졌답니다. 이 오징어들은 작은 자동차보다 더 큰 거대한 생물들이에요. 대부분의 바다 동물들과 달리 이 오징어들은 도망가지 않고 잠수함을 위협이나 먹잇감으로 본 것 같았어요. 연구자들은 잠수함의 길고 어두운 모양이 고래를 닮아서 오징어들의 공격적인 반응을 유발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검은 먹물을 뿜어내고 날카로운 부리로 잠수함에 세게 달라붙어서 금속 선체를 긁어대며 안쪽에 있던 팀에게 소름 끼치고 드문 순간을 선사했답니다. 예상치 못한 수영 동반자. 한 관광객이 아름다운 민물 장소에서 수영을 하러 갔는데 길이가 3m가 넘는 거대한 악어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포식자가 딱 맞는 타이밍에 공격을 해서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으로 변했답니다. 악어의 움직임은 의도적이었어요. 제대로 사냥을 하는 거였죠.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이 고대의 최상위 포식자는 빠른 속도의 폭발적인 움직임과 제곱인치당 3,000파운드 이상의 물림 힘을 사용해요. 이 힘은 뼈를 부술 만큼 강력하답니다. 그 관광객은 자연의 가장 효과적인 사냥꾼 중 하나와 아주 가까운 만남을 경험했어요. 역하답니다. 그 관광객은 자연의 가장 효과적인 사냥꾼 중 하나와 아주 가까운 만남을 경험했어요. 거대 피라냐 먹이주기. 2017년 1월에 한 영상에서 한 남자가 큰 물고기들의 먹이 광란 근처에 서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일부 물고기는 길이가 60cm가 넘고 턱도 꽤 컸답니다. 그가 작은 참치를 물에 던지자 수십 마리의 이 큰 물고기들이 놀라울 정도로 조직적으로 몰려들었어요. 무리를 지어 움직이면서 날카로운 이빨로 참치를 순식간에 뼈만 남도록 발라먹었답니다. 이 물고기들은 협력해서 번갈아가며 모든 조각을 먹어치웠어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거대 트라이라거나 새로운 종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크기와 행동이 일반 피라냐와 다르거든요. 그 남자는 상황을 잘 알고 안전하게 가장자리에 머물렀어요. 악어 먹이 주기의 위험성. 2013년에 코스타리카에서 한 야생동물 애호가가 리오 타르콜레스 강가에서 악어들에게 고기 덩어리를 주며 먹이 주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먹이가 다 떨어지자 갑자기 큰 악어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입을 딱 벌렸는데 겨우 몇 센티미터 차이로 피할 수 있었답니다. 가파르고 미끄러운 강둑 때문에 도망치기 정말 어려웠어요. 영상에서 그 남자의 공포가 고스란히 느껴지죠. 간신히 위험을 피한 거예요. 악어들은 제곱인치당 3,700파운드 이상의 엄청난 물림 힘을 가지고 있고 먹이를 제압할 때 몸을 굴려서 공격하는 기술을 사용한대요. 막대기 부수는 개. 코코넛 크랩은 육지에서 사는 절지동물 중 가장 큰 종류로 무게가 최대 4kg 정도 나가고 다리 길이가 3피트에 달해요. 이 녀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놀라운 힘인데요. 한 번은 골프 클럽 샤프트를 종이처럼 쉽게 구부려 버렸어요. 단단한 코코넛을 열기 위해 진화한 집게는 큰 개가 물 때만큼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고 한 번 물면 꽉 물고 놓아주지 않죠. 주로 코코넛이나 과일, 썩은 고기를 먹지만 가끔 바다새 같은 더 큰 동물을 노리기도 해요. 그 강한 집게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자기 영역을 철저히 지키는 성격이라 정말 헌신적인 수호자랍니다. 위장하는 해파리. 가끔 가장 예상치 못한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죠. 케랄라주의 주도인 티루바난타푸람 근처 해변에서 사람들이 완벽한 날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투명한 해파리가 나타난 거예요. 몸이 물과 완벽하게 섞여서 수면 바로 아래에서 가족들과 수영하는 사람들이 노는 곳에 떠 있었답니다. 이 해파리는 드물고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종이었어요. 촉수에 닿기만 해도 몇 분 안에 마비나 심장 문제 같은 심각한 반응이 올 수 있고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큰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발견으로 지역 사회가 크게 놀랐어요. 당국이 재빨리 그 지역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 안전을 확보했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해안 근처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던 그곳에서 수영하고 있었는데 숨겨진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해파리가 어떻게 얕은 물로 왔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녀석들은 깊은 바다에 머무르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해류나 수온 변화 때문에 해안으로 밀려왔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먹이 물고기를 따라 얕은 곳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대요. 큰 물고기 미끼 낚시. 2012년 5월에 플로리다 해안에서 한 어부가 대형 어종 낚시를 하다가 정말 긴장되는 순간을 겪었어요. 목표는 골리앗 그루퍼라는 큰 물고기였는데 길이가 최대 8피트의 무게가 360kg이 넘을 수 있어요. 자기 몸의 반 크기만 한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입이 크고 흡입력이 강해서 100파운드가 넘는 물고기도 쉽게 빨아들인답니다. 어부가 미끼를 붙이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루퍼가 그에게 강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어부는 재빨리 물고기의 크기를 깨닫고 조심스럽게 배 쪽으로 후퇴했죠. 그때 친구들이 미끼를 물에 던져서 그루퍼의 주의를 돌려주었고 덕분에 어부가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로크네스 괴물 목격 사건. 양크스강을 따라 가던 평범한 페리 여행이 갑자기 놀라운 만남으로 바뀌었어요. 승무원과 승객들이 근처에서 떠오르는 커다란 생물을 발견했는데 알려진 해양 생물 종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여이였죠. 그 생물은 악어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알려진 어떤 악어나 엘리게이터보다 훨씬 더 컸어요. 크기와 모양이 고래나 상어와도 맞지 않았답니다. 목격자들은 그 생물이 최소 30피트 길이였다고 묘사했어요. 뱀처럼 길쭉한 몸으로 물속을 부드럽게 헤엄치고 있었죠. 어두운 피부와 강한 움직임으로 파도를 일으켜 페리를 흔들 정도로 크고 힘센 존재였어요. 많은 목격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진짜로 놀랐다고 해요. 영상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한 게 찍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로크네스 괴물 같은 전설적인 생물에 비교하면서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일었죠. 과학자들은 아직 조심스러워하며 이 목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사 시대 살아있는 화석. 애리조나 목장 근처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한 남자가 익숙한 얕은 개울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맑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생물들이 공룡 시대에서 바로 나온 것 같았죠. 바로 트라이옵스라는 고대 올챙이 새우로 250만 년 넘게 거의 변하지 않고 살아남은 여이예요.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며 공룡을 멸종시킨 대멸종 사건을 포함한 여러 번의 대멸종을 견뎌냈답니다. 트라이옵스는 보통 일시적인 비풀장에서 살는데 알이 마른 진흙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깨어나죠. 이 개울에 나타난 건 환경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이 고대 생존자들이 깨어난 거예요. 해양 생물학자들이 그 남자의 영상을 보고 발견을 확인했어요. 각 트라이옵스는 길이가 약 2인치 정도였고 방패 같은 등껍질과 여러 개의 헤엄다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는 3개의 눈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살아있는 화석들은 우리를 지구의 먼 과거와 연결해주며 진화가 항상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줘요. 가끔 자연의 원래 디자인이 이미 최고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무리. 해양 포유류들은 뛰어난 항법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강한 본능도 가끔 실패할 수 있어요. 멕시코 해변에서 목격자들이 수백 마리의 돌고래나 작은 고래들이 얕은 물로 헤엄쳐가는 걸 봤어요. 멀리서 보면 이동이나 먹이 활동처럼 보였지만 동물들이 방향을 잃은 것 같았죠. 깊은 바다 대신 해변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일부가 좌초됐어요. 수십 마리가 해변에 올라와 물로 돌아가려 애쓰고 다른 녀석들은 해안 가까이 머물며 평소 항법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해양 생물학자들은 여러 가능한 원인을 제안했어요. 일부는 군사나 상업 손아가 그들의 반향 정의를 방해했을 거라고 보고 다른 사람들은 바다 수온 변화나
자기장 변화가 내부 항법 시스템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호랑이 상어 인사하기. 호랑이 상어는 바다의 유명한 포식자로 강한 사냥 실력과 다양한 먹이로 잘 알려져 있어요. 카약을 탄 두 명의 어부들이 갑자기 아래에 나타난 큰 호랑이 상어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길이가 약 3m 정도 되는 큰 상어였죠. 맑은 물속에서 줄무늬가 선명하게 보였고 크기는 그들의 카약보다 훨씬 컸어요. 공격성을 보이는 대신 이 상어는 호기심을 보였어요. 카약 아래를 천천히 헤엄치며 남자들을 차분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손님을 만난 개처럼요. 이런 특이한 행동은 해양 생물학자들을 놀라게 했어요. 보통 호랑이 상어는 먹이를 잡을 때 기습을 이용하니까요. 한 어부가 재빨리 물에서 발을 빼자 상어가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계속 카약 주위를 돌며 이상한 방문객들을 평온하게 탐험했답니다. 부풀어 오른 젤리 생물. 중국 어부들이 바위 해변에 일상적으로 들렀을 때 이상한 생물을 발견했어요. 반투명하고 부풀어 오르고 젤리 같은 모습이었죠. 뒤집어 보니 두껍고 맥동하는 입술이 보였어요. 호기심은 들지만 조금 섬뜩한 광경이었답니다. 어부들이 지팡이로 살짝 찔러봤어요. 질감은 해파리 같았지만 모양이 달랐어요. 소다를 부었더니 생물이 어떤 물질을 방출해서 어부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이건 생물이 살아있고 자연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가진 거예요. 아마 약한 자극물일 거예요. 영상을 본 해양 생물학자들은 이 생물을 확실히 식별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해류 때문에 연안으로 온 심해 종일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분해 징후나 병든 알려진 종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맹렬한 추격전. 몰디브는 맑은 바다와 평온한 해양 생물로 유명해요. 수중 모험의 천국이죠. 하지만 자연의 강렬한 상호작용이 때때로 예상치 못하게 펼쳐지기도 해요. 평화로운 수영을 기대했던 관광객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얕은 물에서 추격전을 목격했어요. 작은 상어가 어린 가오리를 쫓아가서 꼬리를 물었어요. 가오리는 날카롭고 독이 있는 가시로 자신을 방어했죠.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가시예요. 몸을 비틀며 상어를 찌르고 독을 주입했어요. 상어가 물러났지만 더 활발해졌어요. 주변 물이 탁해지면서 다른 바다 생물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었죠. 관광객들은 상어와 방어하는 가오리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건은 모두에게 바다가 항상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포식자와 먹이의 상호작용은 인간이 있든 없든 계속되니까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휴가 중인 곰. 2023년 6월에 플로리다 데스틴 비치에서 해변을 즐기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멕시코만에서 젊은 검은 곰 한 마리가 헤엄쳐 나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큰 개로 착각했지만 곰의 독특한 특징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곰은 물속에서 아주 편안해 보였고 거친 파도 속을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로 자신 있게 헤엄쳤어요. 이 곰이 수영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검은 곰들은 강한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먼 거리도 헤엄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로 가득한 멕시코만에서 곰을 보는 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이 희귀한 광경을 담은 영상들이 순식간에 바이럴이 됐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재미보다는 불안함을 더 느꼈어요. 회색곰만큼 공격적이지 않지만 검은 곰도 위협을 느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군중 속을 헤엄치던 곰은 마침내 해안에 도착해서 놀라운 속도로 자연 서식지로 달려 돌아갔어요. 당국은 이 곰이 먹이를 따라갔거나 여름 더위를 피하려 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서식지 손실과 기후 변화 때문에 야생 동물들이 점점 더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네요. 움직이는 초록 슬라임. 대만의 연안 바다에는 이상한 생물들이 많지만 한 낚시꾼이 콘크리트 부두에서 발견한 건 해양 생물학자들도 놀라게 했어요. 밝은 초록색 슬라임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복잡하고 불안한 행동을 보였어요.
뱀처럼 생긴 이 생물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선명한 초록색이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자연재해에서 밝은 색깔은 종종 독성을 나타내서 관찰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죠. 그 움직임은 일반적인 해양 동물보다는 액체에 더 가까웠어요. 낚시꾼은 외계인 같은 모습과 이상한 움직임 때문에 독이 있을 거라고 의심해서 만지기를 망설였어요. 두꺼운 액체처럼 흘러가면서도 모양과 방향을 유지하니까요.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전문가들은 이걸 리본벌레, 학명 리네우스 푸스코비리두스라고 확인했어요. 일본에서 필리핀까지 열대 바다의 흔한 종이랍니다. 이상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거의 위험하지 않아요. 작은 해양 생물을 먹고 살며 공격적이지 않지만 연안에서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생물 중 하나예요. 거대한 바다 괴물 발견. 2017년 3월에 영국 해안에 신비로운 생물이 밀려와서 큰 관심을 끌었어요. 이상한 몸체와 큰 턱 안에 남아있는 고래 지느러미 잔해가 이전에 기록된 적 없는 독특한 해양종을 암시했어요. 이 발견은 현지 주민들과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어요. 당국은 지역을 통제하고 안전을 위해 대중에게 거리를 유지하라고 권고했어요. 생물의 낯선 형태와 알려지지 않은 성질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었죠. 해양 생물학자들은 흥미를 느꼈어요. 이 생물은 다양한 종의 특징을 보였고 화석 기록에도 없는 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체가 기존 분류에 맞지 않았어요. 이건 바다 생물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했어요. 이렇게 크고 이상한 생물이 해변에 밀려올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면 광활한 바다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바다는 탐험된 부분이 5%도 안 돼요. 씹어먹힌 시체. 익명의 제보자가 신비로운 발견 장면 영상을 공유했어요. 뼈만 남도록 조심스럽게 살점이 벗겨진 시체였죠. 사람들의 활동이 거의 없는 외딴 해변에서 발견된 이유에는 작은 동물들이 평소에 청소하는 방식과 달리 의도적으로 살이 제거된 흔적이 보였어요. 골격 구조가 알려진 어떤 해양 생물이나 육상 종과도 달랐어요. 이 생물의 비율은 서로 다른 동물 그룹의 특징을 섞어 가지고 있어서 현재 과학적 분류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답니다. 이 생물을 저지른 존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뼈를 아주 정밀하게 청소한 점을 보면 강한 턱과 체계적인 먹이 습성을 가진 생물로 보이네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 모든 살을 제거하면서도 뼈는 온전하게 제자리에 남겨둔 모양새예요. 뼈 크기로 보아 원래 동물은 꽤 컸을 거예요. 무게가 수백 파운드, 그러니까 100kg 이상 나갔을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철저하게 먹어치우는 능력은 정말 놀랍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강력한 힘을 암시하죠. 불친절한 문어. 문어는 보통 똑똑하고 공격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지능이 때로는 더 위험하게 만들기도 해요. 칠레 해안에서 다이빙하던 한 사람이 이걸 몸소 느꼈답니다. 문어가 갑자기 그의 등 위쪽에 달라붙었거든요. 다이빙은 평화롭게 시작됐어요. 그 남자는 바다 생물을 탐험하며 촬영하고 있었죠. 이 바다의 문어들은 보통 사람을 보면 도망치는데 이번 문어는 강한 촉수를 그의 몸에 칭칭 감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문어의 잡는 힘은 정말 강력해요. 각 촉수에 수백 개의 흡반이 있어서 8개가 모두 힘을 합치면 자기보다 훨씬 큰 먹잇감도 붙잡아둘 수 있죠. 다이버가 떼어내려고 애썼지만 문어는 오히려 더 세게 조였어요. 떨어진 촉수는 금세 다른 데로 다시 붙었고요. 문어는 다이버를 위협으로 보거나 아니면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근처 보트에 있던 관찰자들은 문어의 행동에 대해 추측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이버를 포식자로 착각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며 다이버를 엄폐물로 이용했다고 믿었죠. 해변을 공포에 빠뜨린 멧돼지. 2016년 7월 발트해 해변에 이상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공격적인 멧돼지가 바다에서 올라온 거예요.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거대한 동물이 거친 털에 물이 뚝뚝 떨어지며 해안으로 돌진해 왔거든요. 멧돼지는 사납기로 유명해요. 날카로운 엄니를 가지고 있고
무게가 400파운드, 그러니까 약 180kg이 넘으며 시속 30마일, 즉 시속 약 5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혼란스러워진 멧돼지는 일대 혼란을 일으켰어요. 햇볕 쬐던 사람들 사이를 돌진하며 우산과 의자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사람들이 도망쳤죠. 대부분의 야생 동물과 달리 이 멧돼지는 도망가지 않고 군중을 위협으로 여겼어요. 그 공격적인 행동은 아드레날린과 영역 본능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긴장된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멧돼지는 재빨리 근처 숲으로 물러났어요. 해변 괴물 사체. 2016년 5월에 아일랜드의 더넷 헤드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엄청난 크기의 사체를 발견했어요. 이게 해양 생물학자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답니다. 길이가 10m가 넘는 이 생물은 사람 눈에 거의 안 띄는 깊은 바다 지역에 살았을 거라고 크기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특이한 외형이 더 신비로움을 더했어요. 얼굴은 외계 생물처럼 생겼고 등은 단단하고 비늘 같은 껍질로 덮여 있었으며 목 주위에 척추 같은 돌기들이 있어서 선사시대 생물 같으면서도 이 세상 것 아닌 듯한 느낌을 줬어요. 뼈대도 전문가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꼬리 부분의 뼈들이 고래나 상어 또는 알려진 어떤 대형 해양 동물과도 맞지 않았거든요. 몸의 비율과 해부학적 특징이 완전히 다른 진화 경로를 거친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분해된 돌묵상어나 푸른 고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뼈 구조, 피부, 몸 전체가 알려진 종이나 분해 효과와 맞지 않았답니다. 해변 해파리. 밴쿠버 아일랜드의 해변들은 놀라운 아름다움과 풍부한 해양 생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번 여름에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강하게 상기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방문객들이 해변에 떠밀려온 거대한 갈기 해파리를 발견한 거예요. 크기가 정말 놀라웠고 살아있을 때 마주쳤다면 꽤 위험할 수 있는 녀석이었어요. 이 갈기 해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파리 종 중 하나로 몸통 부분이 2.4m를 넘고 촉수가 30m 이상 길게 뻗어 있답니다. 촉수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세포들이 있어서 독을 방출할 수 있어요. 보통은 큰 불편함을 주지만 드물게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건 발견됐을 때의 상태였어요. 물 밖으로 끌려 나온 듯하고 몸이 손상된 상태라 어떻게 이렇게 해변에 오게 됐는지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이 발견으로 수영하는 사람들과 서퍼들이 더 조심하게 됐답니다. 보통은 사람 활동이 적은 깊은 바다에 사는데 기후 변화와 해류 변화 때문에 이제 얕은 바다로 더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마주칠 확률이 높아졌어요. 이 해파리에 쏘이면 강한 화끈거림과 오래가는 자국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호흡이나 심장 문제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수영하거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현지 당국에서 주의보를 발령했어요. 물속에서 더 경계하라고요. 한 마리가 보이면 근처에 더 있을 수 있어서 해변 방문객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거대한 문피시 포획. 2018년 7월에 필리핀 어부들이 엄청나게 큰 문피시를 잡았어요. 이 물고기는 마을 전체가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죠. 무게가 30kg이 넘어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힘을 합쳐서 나무배에서 물고기를 육지로 옮겨야 했어요. 밝은 핑크색과 오렌지색이 거의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선명하고 거대한 눈은 육지에 올라온 후에도 계속 움직였답니다. 놀랍게도 문피시는 육지로 끌어올려졌을 때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가미가 산소를 찾으려고 애쓰고 큰 지느러미가 서서히 사라지는 생명력으로 깜빡거렸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보통 깊은 바다에서만 사는 이런 큰 문피시를 자신들의 연안 어장에서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간단한 전통 방식으로 이런 희귀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게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 포획은 경제적으로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매일 낚시로 겨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마을에서 이 물고기는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주었죠.
고기부터 뼈까지 모든 부분을 다 써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혜택을 봤어요. 물고기의 움직이는 눈은 마을 사람들과 이 포획물 사이에 강한 감정적인 유대를 만들어냈어요. 존경과 감사함이 섞인 마음으로 열대 더위에 고기가 상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하는 급한 필요성과 함께요. 다리가 달린 가오리. 개의 덫을 확인하던 두 남자가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다리가 달린 것처럼 보이는 가오리 같은 생물이었습니다. 이에서 보면 평평한 마름모 모양의 몸통과 길고 채찍 같은 꼬리를 가진 평범한 가오리로 보였어요. 그런데 뒤집어 보니 4개의 뚜렷한 다리 같은 부속지가 드러났는데 이건 육지동물의 다리를 닮아서 기존 해양 생물학 지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가오리는 상어와 가까운 연골어류로 진화 역사상 다리가 있었던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생물은 바다 가오리의 특징과 육지에서 움직이는 듯한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생물은 다리 같은 팔다리를 이용해 물속에서나 잠깐 물밖에서도 의도적으로 걷거나 기어 다니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영상을 검토한 해양 생물학자들은 이 동물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했어요. 일부는 고립된 환경에서 진화한 새로운 종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일부는 환경 요인이나 유전자 돌연 변이로 인해 알려진 종이 이상한 특성을 보이는 것일 거라고 추측했죠. 두 남자는 알 수 없는 위험 때문에 현명하게 이 생물을 다시 서식지로 돌려보냈어요. 희귀종은 사람에게 위험한 질병이나 독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런 생물을 방해하면 예측 불가능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 만남은 여전히 바다에서 가장 기이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그레이트 화이트가 영광을 빼앗다. 아이작 브리검은 2013년 4월 하와이 앞바다에서 카약 낚시를 하다가 바다의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성공적으로 시작된 하루가 갑자기 그레이트 화이트 상어가 바다 최상위 포식자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바뀌었죠. 아이작은 힘센 물고기를 걸었고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카약을 조종하며 몇 분 동안이나 씨름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씨름이 진동과 전기 신호를 통해 멀리서 더 큰 존재를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레이트 화이트 상어는 멀리 있는 힘들어하는 먹잇감을 이런 신호로 감지하거든요. 갑자기 길이가 거의 5m의 무게가 약 1000kg이 넘는 큰 상어가 나타났어요. 현지 사람들은 이 상어를 촘피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강한 힘과 사냥 실력을 잘 나타내주죠. 촘피가 빠르게 움직이며 수면으로 떠오르더니 아이작의 물고기를 낚아채서 반으로 갈라버렸어요. 그 힘은 정말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답니다. 상어가 아이작의 카약 바로 옆까지 다가왔어요. 그레이트 화이트는 먹이를 적극적으로 먹을 때 주변 물체를 방해할 수 있어서 카약이 뒤집힐 뻔했고 아이작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죠. 그 후로 아이작은 이 최상위 사냥꾼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촘피는 그의 낚시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왜 그레이트 화이트 상어가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는지 보여줬어요. 바로 그들이 매우 뛰어난 포식자이기 때문이죠.